지구상에는 4달 동안이나 해가 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땅의 80%가 평균 1.5km 두께의 얼음 아래 파묻혀 있고, 한때 미국 대통령이 사려고 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한 곳이기도 하죠. 생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이곳은 물가의 내장으로 만든 하이패션의 중심지이자 고래 가죽을 즐겨 씹는 미식가들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섬, 하지만 인구의 99%가 평생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할 곳,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다 구경하고 나면 마지막엔 늘 그린란드가 남는다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지리학 사상 가장 큰 거짓말부터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린란드는 이름처럼 초록색이 아닙니다. 전이어요. 이 거대한 섬의 88%는 거대한 빙하로 덮여 있는데, 만약 이 얼음이 다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이 7m 넘게 상승하게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길 정도의 양이죠. 이 섬은 멕시코보다 넓지만 고자고만 6,000명만이 살고 있습니다. 체감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0.03명에 불과해요.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곳 중 가장 텅 빈 곳입니다. 그린란드 전체 인구를 축구 경기장 하나에 다 몰아넣어도 빈 좌석이 남을 정도니까요. 주민의 88%는 이누이트족, 흔히 에스키모라고도 불리는 원주민들로 이곳에서 4,50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도, 철도도 없어서 이동할 때는 비행기나 배를 타거나 겨울에는 얼어붙은 피오르 위로 갯썰매를 이용합니다. 수도인 누크조차 인구가 19,000명 정도로 미국의 웬만한 교회 마을보다 작습니다. 그린란드의 5분의 4가 북극권에 속해 있어서 제대로 된 채소나 과일을 키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야생동물들은 가장 야생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모양의 빙산과 노르웨이의 피오르조차 웅덩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대자연이 펼쳐져 있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끝없는 얼음인가요? 아니면 초록색 땅인가요?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린란드는 기술적으로는 덴마크의 일부지만 현재 국제적인 관심을 끌며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현재 그린란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약 1조 4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없이는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죠. 하지만 그린란드는 더 이상 덴마크의 북극 영토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변두리가 아닌 그린란드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으로 가는 길은 바로 발밑에 있습니다. 얼음 아래에는 수조 달러, 즉 수천조 원의 가치를 지닌 희토류 광물이 잠들어 있거든요. 아연, 금, 우라늄은 물론이고 해안계는 약 31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그리고 미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1946년에 미국은 덴마크에 1억 달러 상당의 금을 주고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2조 2,4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전략적 요충지라 부르며 다시 한번 매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 절대 안 된다며 거절했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2013년 그린란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광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중국 기업들이 채굴권을 따내기 위해 입찰에 뛰어들고 호주 기업들은 탐사 기지를 열었으며 유럽 연합체들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린란드는 단순히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지구의 미래죠.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한 부동산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린란드의 미래에 누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아니면 그린란드 자신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제 이 얼어붙은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그들을 절대 에스키모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대화는 즉시 중단될 것이고
분위기는 아주 험악해질 겁니다. 에스키모는 생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들은 스스로를 사람이라는 뜻의 이누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고기를 먹는다는 고정관념에는 흥미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영양학자들이 질투할 만한 슈퍼푸드를 개발했거든요. 바로 맞닭 혹은 묵툭이라 불리는 음식인데 고래나 일각고래의 피부와 지방층을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들기 전에 이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묵툭에는 레몬보다, 오렌지보다, 그 어떤 시트러스 과일보다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맛은 헤이즐넛 향이 살짝 나는 아주 쫄깃한 고무 같다고 하는데요. 씹는 순간 북극의 추위를 견디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즉각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긴 항해 중에 비타민 결핍으로 죽어나갈 때 이누이트족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해답을 알고 있었던 셈이죠. 여러분도 이 묵툭을 한번 맛보고 싶으신가요?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3번을 남겨주세요. 그린란드에서 사냥은 취미나 스포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총을 들고 배를 타고 나가 북극곰과 물개를 사냥합니다. 사냥 후에는 가죽을 벗겨 고기는 식량으로 쓰고 가죽으로는 단 몇 분 만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혹독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옷을 만듭니다. 그린란드에서는 결혼 선물로 금이나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북극곰 머리가 가장 품격 있고 귀한 선물로 통하죠. 북극곰 사냥은 매우 어렵고 힘들어서 고기를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린란드에서 북극곰은 문자 그대로 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지 가정의 손님으로 초대받아 고래 고기를 대접받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존경과 환대의 표시입니다. 이건 잔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나라도 식량과 보살핌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인 것이죠. 그린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섬을 칼랄릿 누나트라고 부르는데 이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들을 살게 해주는 환경과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에쿠미칠리오네크라고 불리는 그들의 예술은 이상하게 생긴 것들을 만들기라는 뜻으로 우리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그들만의 독특한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영상을 정말 재미있게 즐겨주신 것 같아 기쁩니다. 좋아요와 공유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바로 아래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 그린란드에서 산다는 건 웬만한 사람들은 파산할 정도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척박한 기후 탓에 농사가 거의 불가능해서 화장지부터 건축자재까지 거의 모든 물건을 배로 실어와야 하거든요. 오이 하나나 탄산음료 한 병, 값이 유럽보다 1.5배에서 3배 정도 비싸고 어떤 품목은 거의 4배나 더 비쌉니다. 인터넷 상황은 안 좋은 의미로 전설적이었습니다. 위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느린 인터넷을 사용해야 했죠. 반응 속도는 느리고 대역폭은 좁은데 요금은 눈물나게 비쌌습니다. 수도 누크의 주택 문제는 런던보다 심각하고 공과금만으로 월급의 절반이 훌쩍 날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린란드에서는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집이나 가게를 짓고 싶다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며 그 땅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유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크에 있는 대부분의 집은 정부 지원 건물로 하얀 풍경과 대조를 이루는 알록달록한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구매가 가능한데 가격은 평균 5억 원 정도입니다. 대신 교육을 받거나 덴마크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덴마크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를 직접 겪어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기는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 연기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친절하고 행복해 보이죠. 그들은 북극곰, 물가에 고래와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서로를 아는 그 따뜻한 동료애는 현대 사회에서 이미 사라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아예 없기 때문이죠. 구름을 찌르는 마천루도 없습니다. 처음 이곳에 오면 거대한 대자연에 비해 도시가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놀라게 될 겁니다. 산들은 도시 뒤에 묵묵히 서 있고 바다는 거의 모든 방향에서 밀려 들어오죠. 이곳이 바로 그린란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어느 거리에서는 정부 청사를 지나다가도 바로 다음 골목에서는 어선들이 갓 잡은 물고기를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좁은 도로 위로 스노모빌과 자동차가 함께 달리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육지에서도 보일 만큼 가까운 앞바다에서 혹등고래가 솟구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마치 도시 자체가 대자연의 영역에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린란드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누크에 살고 있지만 수도조차 삶의 질이나 의료, 교통 문제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주민들은 종종 다른 세상과 단절된 외딴 행성에 착륙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 결혼 상대를 찾는 것도 큰 일입니다. 배우자를 만나기 힘들어 현지 당국에 중매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많죠. 만약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재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투수 시수트라고 불리는 조상 전례의 풍습도 있는데 이는 아내를 서로 바꾸는 관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일부 공동체에서는 가족 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여전히 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 소중했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그린란드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어 모든 오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수도 누크에서는 가능하지만 요금이 약 26만 원이나 하는데 속도는 속 터질 정도로 느립니다. 교통 상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누크에서조차 보기 힘들 정도로 드뭅니다. 시골 지역의 주된 이동 수단은 겨울철 전통 썰매입니다.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면 엔진이 달린 탈 것들은 금방 고장 나버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차량 수리비도 엄청나게 비싸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시베리안 허스키를 이용해 물건을 나르거나 이동합니다. 만약 오지의 마을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기상 조건이 허락한다는 전제에 헬리콥터를 불러야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광활한 면적과 아주 적은 인구 덕분에 길에서 누군가를 마주친다는 건 매번 기분 좋은 놀라움이 됩니다. 수도 누크를 포함해 사람이 사는 곳은 고작 6군데뿐인데요. 그중 하나인 쿨루스크라는 마을은 주민이 단 300명뿐입니다. 마을 전체에 있는 편의 시설이라곤 식료품점 하나와 교회 하나가 전부죠. 만약 이런 오지에 살면서 만성질환이라도 앓게 된다면 살아남을 확률은 극히 희박해집니다. 이곳에선 이웃이나 도시 서비스 대신 고립된 야생과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는 거대한 바다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해가 전혀 뜨지 않아 몇 달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죠. 어떤 날은 눈보라가 너무 거세서 밖에 있다간 피할 곳조차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폭풍을 만나면 심한 병을 얻거나 수개월 동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몸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을 견뎌내며 삽니다.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조차 엄청난 축복으로 여길 정도죠. 바닷물은 씻거나 마시는 용도로 쓸 수 없고 집안의 수도관은 시도 때도 없이 얼어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오지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 애쓰지만 이 물마저도 대부분 덴마크에서 건너온 것이라 외부 의존도는 더 높아질 뿐입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란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고 북극 늑대와 친구가 되거나 전통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들은 칼랄리스트라는 고유 언어를 쓰는데 조상 대대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깊은 역사가 담겨 있죠. 하지만 덴마크 관리들은 이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고 주로 자기네 말을 쓰기 때문에 문화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도 누크는 북극의 아름다움과 도시의 삶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풍요로운 이누이트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과 갤러리도 많죠. 무엇보다 그린란드는 전 세계에서 오로라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북극권과 가까운 덕분에 겨울철 밤하늘은 오로라를 감상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오로라 시즌인 9월부터 4월까지 거의 매일 밤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특히 북쪽 끝에서는 극야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해가 지평선 아래에 완전히 숨어버려 하루 24시간, 길게는 몇 달 동안 밤만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찾아옵니다. 몇 달 동안 해가 지지 않고 계속 떠 있죠. 이런 빛과 어둠의 극한 현상은 북극권만의 특징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툴레라고도 불리는 카낙은 그린란드 북서쪽에 자리한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가장 북쪽 마을 중 하나입니다. 북위 77도가 넘는 이곳은 자연의 가장 가혹한 면면을 그대로 마주합니다. 몇 달간의 극야가 지나면 다시 해가 지지 않는 여름이 찾아오죠. 카낙은 황량한 툰드라와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마주한 인류의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의 현대사는 꽤나 굴곡져 있습니다. 1953년에 군사기지를 만들기 위해 이누이트 가족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겪은 고난은 오히려 주민들을 끈끈하게 묶어주었고 강한 북극인의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에서 그린란드 썰맥에는 식량을 구하러 얼어붙은 피오르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하고 믿음직한 이동 수단입니다. 이 고대 품종은 다른 개들이라면 죽을 수도 있는 잔인한 추위를 견뎌낼 만큼 강하고 끈질깁니다. 팀 내의 서열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이 개들의 질서가 결국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셈이죠. 사냥꾼과 개들의 유대감은 매일 이어지는 보살핌과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 속에서 싹틉니다. 기계는 고장나기 일쑤지만 개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린란드는 이 품종을 보호하기 위해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다른 종의 개를 키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썰매기의 순수성과 생존 본능을 지키고 있습니다. 눈을 밟는 발소리와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썰매 소리는 카낙을 상징하는 배경음악과도 같습니다. 깊고 푸른 피오르 바다 위로 솟아오른 우마낙 산은 두 개의 날카로운 봉구리가 거대한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워낙 독특해서 지역의 상징이자 이정표가 되었죠. 그린란드어로 우마낙은 문자 그대로 하트 모양을 뜻합니다. 산 아래에는 험준한 지형에 뿌리 내린 형형색색의 목조 주택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사냥과 낚시라는 오랜 전통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름이면 24시간 내내 떠있는 백야가 섬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거대한 빙산들을 빛나는 수정 조각처럼 보이게 합니다. 한겨울에는 하트 모양의 봉구리 위로 초록색과 보라색 오로라가 춤을 추며 신비로운 빛을 뿌리죠. 우마낙은 북극의 가혹함과 인간의 따뜻함이 만나는 곳, 자연의 심장이 살아 숨쉬는 성지 같은 곳입니다. 일룰리삿은 밤낮으로 해안선을 따라 빙산이 떠다니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 어떤 빙산은 건물보다 높고 어떤 것들은 오랜 시간 물살에 깎여 매끄러운 보석 같습니다. 해안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은 눈과 얼음의 세상 속에서 은은한 색채 대비를 이룹니다. 이곳 역시 다른 마을로 가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배나 비행기를 타야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못 가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조각은 빛과 날씨에 맞춰집니다. 여름에는 해가 거의 지지 않아 잠을 자는 게 선택사항처럼 느껴지지만 겨울이 되면 혹독한 추위와 함께 어둠이 내려앉고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불빛만이 새어나옵니다. 관광객들은 빙하의 압도적인 스케일에 감탄하며 사진 찍기에 바쁘지만 현지인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아이들과 함께 무심하게 그 옆을 지나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비현실적인 풍경이 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인 것이죠. 생존의 중심에는 여전히 낚시가 있습니다. 날씨가 어떻든 일은 계속되죠. 일룰리사스는 그린란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도시지만 관광객을 위해 억지로 꾸미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삶을 묵묵히 이어갈 뿐이죠. 이곳에서 얼음은 모든 지평선을 정의하고 정적이 소리 사이를 채웁니다. 도로가 없다는 사실은 제약이라기보다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는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동부 그린란드에서 가장 큰 마을인 타실락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움을 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대한 창끝처럼 하늘로 솟구친 가파르고 험준한 산봉우리들이 마을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죠. 남쪽의 완만한 계곡들과 달리 타실락 주변의 산들은 자연적인 그릇 모양을 형성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줍니다. 바위 언덕을 따라 지어진 알록달록한 목조 주택들은 차가운 잿빛 바위산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약 2,000명의 주민이 사는 타실락은 동부 그린란드의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수백 년 동안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온 덕분에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와 관습이 남아있죠. 1800년대 후반 유럽 탐험가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곳 사람들은 세상과 떨어져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다른 곳보다 훨씬 길고 가혹합니다. 피오르 전체가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이웃 마을을 연결하는 개썰매는 여전히 아주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짧은 여름 동안 눈이 녹으면 마을 어귀에 야생화가 피어나는데 거대한 화강암 벽 사이에서 피어나는 그 강인한 생명력은 짧지만 강렬한 감동을 줍니다. 누크가 수도이긴 하지만 산이 많고 활주로가 짧아 큰 비행기가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제선 방문객들은 북쪽으로 320km 떨어진 칸게를루 수학 공항을 이용합니다. 적어도 누크 공항 확장 공사가 끝나는 2025년까지는 말이죠. 냉전시대 미국 군사기지로 지어진 이곳은 이제 그린란드의 주요 관문이 되었습니다. 인구는 500명 남짓이지만 그린란드 빙하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탐험과 연구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포인트 660라는 놀라운 장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얼음 벌판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죠.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거대한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서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린란드 표면의 약 80%를 덮고 있는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전 세계 해수면과 기후 패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근처에는 차를 타고 바로 가장자리까지 갈 수 있는 러셀 빙하도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북극의 멈출 수 없는 힘을 직접 목격하고 빙하 트레킹을 즐기기에 완벽한 곳이죠. 조용한 피오르. 옆풀이 무성한 계곡에 자리한 크발세이 교회 유적은 중세 노르웨이인의 흔적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14세기경 아이슬란드에서 건너온 바이킹 정착민들이 세운 곳이죠. 지붕과 내부는 사라졌지만 1.5m 두께의 육중한 화강암 벽은 600년 넘는 북극의 풍파를 견디고 여전히 서 있습니다. 별다른 모르타르 없이 큰 돌들을 정교하게 맞물려 쌓아 올린 기술은 그 시대에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크발세이는 역사상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인 그린란드 노르웨이인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마지막 기록은 1408년 9월 14에 열린 어느 결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역사 기록은 침묵에 빠졌죠. 15세기 중반쯤 남부 그린란드의 노르웨이인 정착지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소빙하기로 인한 기후 변화, 무역 단절, 자원 고갈, 아니면 유럽 본토와의 고립 때문이었을까요? 수많은 추측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15가지 사실들은 그린란드가 왜 단순히 멀리 떨어진 여행지가 아닌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곳은 인간의 생존 본능이 한계에 도전하는 곳이며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제가 맞물리는 곳이고 어쩌면 세계 정치의 미래가 결정될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래 가죽을 슈퍼푸드로 바꾼 사람들부터 고래가 정부 건물 옆을 헤엄쳐 지나가는 수도,
사라진 문명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 유적까지 그린란드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는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기후 변화로 얼음이 녹고 수천조 원의 광물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얼어붙은 섬은 이제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모두가 이곳을 원하고 있죠. 하지만 이곳을 집이라 부르는 5만 6천 명의 사람들은 이미 수천 년을 이곳에서 버텨왔고 앞으로도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빌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